분양가 24억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청약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압축해 놓은 질문입니다. 청약이라는 제도적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바로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삶의 방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디선가 임차로 산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청약이라는 것은 기회일 뿐이고요. 보장된 결과가 아닙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완성하는 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청약의 현실에 대해서 보자면 이 원래 무주택자들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추첨이나 가점제를 통해서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해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쟁률의 극심한 상승입니다. 고가점자가 점점 누적되면서 60점, 70점이 넘는 사람이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수십, 수백 대 1 이상이거든요. 그러기에 웬만한 무주택자가 평생에 단 한 번 당첨되기도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의 급등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과천의 신축 분양입니다. 전용 84제곱 흔히 말하는 32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24억에 책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완판이 되었어요. 이 말은 분양가가 이미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도 수요가 몰린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그 차익이 거의 사라지거나 불확실해진 거죠. 세 번째는 시간 비용의 손실입니다. 청약을 기다린 건 결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유예한다는 의미예요. 수년 동안 청약만 바라보다가 정작 내 집 마련 뒤로 미루는 사이 시세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청약 당첨만 되면 된다라는 기대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이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반대로 청약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바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기죠.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늘 따라다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모든 불안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실한 건 내 집을 확보한다는 그런 점이에요. 특히 수도권 서울 핵심 입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희소성만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규제와 행정 절차, 그리고 주민 동의율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속도는 느려지고 신축은 갈수록 귀해질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해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이 많은 분들이 청약을 기다리는 이유는 사실은 단순해요.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전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시세 차익은 이미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희박해졌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 아파트라는 개념은 점차 현실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청약이란 건 과거에 청약 시장이 활발했을 때 그때처럼 안전한 투자와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 아니고요. 그저 운에 맡겨야 하는 불확실한 옵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청약을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시점과 내가 원하는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언제 오를지 떨어질지 이거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을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입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점점 더 희소해진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청약과 매수의 선택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현재는 좀 분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양가가 높아져서 시세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청약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가점이 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청약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건 또 아닙니다. 청약만이 줄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에게도 도전해볼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청약의 큰 장점은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은 단순히 건물의 연식이 아니라 주거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바꿔주는 어떤 생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헬스장, 독서장, 골프 연습장, 카페, 키즈 카페 이런 것까지 단지 안에서 다 누릴 수 있고 또 최신 설비와 에너지 효율 시스템 덕분에 관리비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습니다. 청약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에요. 시장에서 매수를 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단기간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청약은 분양가 납부 구조가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금 마련의 부담이 분산이 됩니다. 분양권을 확보한 뒤에 입주 시점까지 2-3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소득이나 자산을 늘려서 자금을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시간이라는 자금 조달 완충 장치가 청약의 가장 큰 재테크적 매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약을 무주택자 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추천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보다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좀 괜찮은 그런 청약 단지들은 유주택자들도 꼭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약 통장을 깨면 안 되겠죠. 네, 결론은 청약이라는 것은 되면 좋은 보너스, 네, 이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매수는 내 집을 확실히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할 때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청약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